아니 이게 진짜일 줄은 몰랐지.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3주 전에 스위트홈 시즌2를 보고 크게 혹평했는데 경성 크리처는 보는 내내 그냥 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위트홈 시즌2보다 더한 게 몇 주 만에 나와버리니까 놀라웠습니다. 이 드라마는 무려 700억의 제작비를 사용하여 2022년에 시즌1을 2023년에 시즌2를 촬영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시즌1이 나오기도 전에 시즌2까지 제작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의 이름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고 괴수를 묘사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어야 하며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이라 소품과 장소의 시대 고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제작비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들과 비교해보면 오징어 게임, DP,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대부분이 시즌1의 흥행 때문에 시즌2를 제작하게 되었고 더 글로리의 경우 극본이 워낙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16부작을 반으로 나눈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경성 크리처의 경우 시즌1의 1화부터 7화를 파트 1, 8화부터 18을 파트 2로 나눠서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고 2024년에 시즌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10부작을 굳이 왜 나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실 7화까지 꾸역꾸역 시청을 완료했을 때 그 뒤의 이야기가 굳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건드는 것이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윤채옥을 연기한 배우 한소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신의 SNS에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자격한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올렸다가 일부 일본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매년 전쟁기념관에 방문하여 우리나라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영웅들의 활약을 돌아보고 3.1절, 현충일, 광복절마다 꼬박꼬박 태극기를 달고 저도 안중근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만큼 한소희님께서 일부 일본 팬들이 남긴 악플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으로 해외에도 이름을 알린 배우로서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일본 팬들의 반발을 예상하셨겠지만 용기 내어 업로드해준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드라마 좀 깔게요. What? Say what again? Say what again? I dare you. I double dare you, motherfucker. Say what one more goddamn time. 드라마의 배경은 1945년 3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이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도쿄를 공습당한 시기의 경성인데 주인공 장태상은 어떻게 일제강점기 모던보이 룩으로 정장을 쫙 빼입고 경성에서 큰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호로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쟁 물자로 쓰일 철로 만든 물건들은 싹 다 걷어가던 시기인데 2006년 영화 이오시마에서 온 편지를 보면 주인공 사이고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기계들을 전부 일본군들이 징발해 가져가고 결국 사이고를 증병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반영한다면 영상의 색감이 너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경성에서 일본군이 운영하는 옹성병원이란 곳의 지하에서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잘 알려진 731 부대와 비슷한 일본군 방역부대가 조선인들을 납치 및 감금하여 탄저균 실험과 인간을 괴수로 만드는 나진이라는 생명체를 주입하여 생체 실험을 하는데 옹성병원으로 납치된 기생 명자를 찾아야 하는 장태상과 10년 전에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있는 윤채옥이 옹성병원에 잠입하여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장태상은 빼어난 미모를 가진 윤채옥에게 굳이 반해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생체 실험으로 탄생한 괴수가 옹성병원에 있는 인물들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윤채옥의 어머니와 관련된 심파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 섞여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잡탕이라고 했던 스위트홈 시즌2가 의외로 먹을만한 음식이었구나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K-드라마들에 나온 클리셰랑 클리셰는 다 나오며 성의 없는 억지 전개가 너무 많아서 보는 내내 그냥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일본 경찰과 일본군이 왜 유창하게 조선말을 할 줄 아는지 보안이 철저한 일본군 군사시설인 옹성병원에 왜 안중근 의사와 12명의 단지동맹 독립운동가들처럼 왼손 검지손가락을 자른 애국단원들이 백그라운드 체크도 없이 일하고 있는지 나라가 망해도 자기 살 길 찾는 것이 먼저라던 장태상이 어머니를 찾고 있는 윤채옥과 옹성병원에 갇혀있던 조선인들을 왜 도와주는지 극중에서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극중 등장하는 괴수의 정체도 조금만 지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너무 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배우 위아준이 연기한 애국단원 건준택이 옹성병원 옥상에 굳이 다시 올라가서 일본군들의 시체에 칼을 꽂은 뒤 대한독립이라고 써진 헝겊을 꽂아놨다가 붙잡혀서 주사 한 방 맞은 다음에 애국단 조직도를 그려서 동지들을 팔아넘기는데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그러려니 했을 것 같습니다. 건준택이 옹성병원 지하에 갇혀있던 애국단원들에게 보름 뒤에 열리는 일본군 모금 행사에서 터뜨릴 다이너마이트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알고 싶으면 우리 먼저 풀어줘 라는 식으로 거사는 개나 져버리고 살고 싶으니까 꺼내달라고 하는 대사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단원들이 본인들 살고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투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목숨을 걸고 일본에 맞선 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옹송병원에서 벌어지는 생체 실험이 잔혹하고 주인공 장태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미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인물들인데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그 사람들을 목숨을 구걸하는 겁쟁이로 묘사한 것은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라는 의견 또한 성립할 수 없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처럼 아예 대체 역사물이나 판타지로 묘사한 것도 아니고 주연 배우가 드라마 공개 시기에 실제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올렸고 북중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하는 고문과 일본군들이 벌이는 잔혹한 생체 실험 등 일본 제국의 잔혹함을 그대로 묘사하는 항일물처럼 그려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파트 2가 공개될 예정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왜 굳이 1화부터 7화, 8화부터 18을 나눴는지 모르겠고 파트 2의 내용을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파트 1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 무슨 배짱으로 시즌 2까지 미리 찍어놨는지 궁금하네요. 파트 2를 굳이 보지 않을 예정이지만 본다고 해도 회차가 3개뿐이라 굳이 영상으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3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올해 10월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롭게 배우게 된 것도 많았습니다. 댓글에 좋은 칭찬과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2024년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